얼마 전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그리고 파리 에어쇼가 겹치면서 많은 해외 언론이 우주 K 방위 산업의 강한 상승세를 얘기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로 인해 많은 회담이 오고 가는 중인데요. 최근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많은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아주 밝은 분야 중 하나인데요. 과연 프랑스가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한국은 세계 방위의 새로운 거인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기업에서 무기를 조달해온 폴란드의 군대는 최근 높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의 방위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어서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공적 전략에 힘입어 몇몇 한국의 기업이 점차 수출 능력이 있는 대형 생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며 한화의 첫 국제 판매는 1970년대 말 즈음에 완료되었고 그 후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K9 유탄포를 폴란드뿐만 아니라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를 포함한 세계 12개국에 판매할 정도로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큰손으로 급부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원전, 첨단산업, 인프라 분야 등에서도 많은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에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퐁트노프 원전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15조 원 규모의 신공항 프로젝트 등 초대형 사업들이 연이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논의를 했으며 그로 인해 필요한 건설, 인프라, 에너지 업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유력 그룹으로는 폴란드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장 사업의 LG그룹,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통신용 광 케이블 생산 공장에 대한 생산 거점을 폴란드에 두고 있는 LS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을 계획입니다. 폴란드가 K배터리와 방산의 핵심 거점인 만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방산기업과 LG에너지솔루션, SKI테크놀로지 등 배터리 기업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사이트솔루션 등 많은 기업들 역시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는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교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히 교류가 계획되어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현재까지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세간을 놀라게 한 방위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22년 기준 173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성과를 이뤘는데요. 이 중에서 폴란드와 한국 기업들이 체결한 금액은 124억 달러로 전체 방위산업 수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한화오션, 현대로템 등 5개 회사의 방위산업 수주잔액은 2022년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에 다양한 무기들을 수출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17조 5천억 원의 규모에 이르는 1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60문 등 2차 협상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큰손인 폴란드를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안에 폴란드에서 첫 유럽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 기지를 시작으로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확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한국 방위물품을 구매한 폴란드가 새로이 구매 의사를 밝힌 물품이 있는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현재 폴란드군 당국은 해군의 잠수함 도입을 위해 오르카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폴란드 측에서도 원하는 스펙을 요구했는데요.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고 어뢰,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인 SLCM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 방위산 업체들의 잠수함 역시도 수출 가능성 높은 물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로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안창호함의 능력치 때문인데 수직 발사대인 VLS가 장착된 순항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에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2,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잠수함 시장 점유율이 무려 97.8%로 1위인데다가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어 폴란드 잠수함 도입에 대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도산 안창호함은 해외의 많은 군사 밀리터리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그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잠수함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를 이길 수 없지만 만약 내가 나를 건드리면 너는 우리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 같아. 그들은 또한 300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함성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지. 한국의 SLBM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고 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 비핵잠수함 기반 탄도무기를 생산한 첫 번째 국가야. 이와 같이 전략적 의미는 아마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비핵 SLBM을 생산할 군사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없어. 탄도 미사일 잠수함과 미사일 자체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은 핵무기 생산 비용보다 더 클 거야.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을 잘 진행 중이며 배송 인프라를 먼저 생산함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만들 핵무기를 즉각 무기화할 수 있으며 간접적 억제 목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가깝지.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믿어. 하지만 그들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소형 탄두를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재료와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지. 이것 또한 일본도 비슷해. 독일의 유이사이령 같은 기종이 아니라 SLBM이나 SLCM용 AIP와 6VLS를 탑재한 훨씬 더 큰 한국산 3,300톤 디젤 전기 잠수함이야. 한국은 자체 핵이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3조 핵무기의 재래식 기술을 먼저 시험하고 있지. 그들은 MIRV 탄두가 장착된 위장 ICBM에 불과한 위성용 고체 연료 우주로켓도 테스트했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을 방문한 날 한국군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지. 현무 4-4 미사일은 500에서 1000km 고도에서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마하 10에 달하는 2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어디서 그 정보를 가져왔어? 마하 10으로 가는 1톤 탄두가 1000톤 탄두에 필적하는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지. 발사되어 500에서 1000km에 도달한 후 낙하한다라. 로켓 연료와 함께 수평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네. 아니야 친구.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지. 500에서 1000km에서 떨어지는 에너지는 거기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에너지와 정확히 같다는 말 같아. 중력은 보수적인 힘이고 그 에너지는 연료에서 나오는 거잖아. 한국 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 왜 다들 믿지를 못하는 거지? 군 관계자는 현무사는 외기권까지 올라간 뒤 2톤의 탄두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라고 했어. 한국은 군사기술을 숨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작전 같은데 여전히 중국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 단지 장거리 재래식 무기밖에 없잖아. 아직 그들은 핵을 못 가지기 때문이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야. 한국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겠지. 세계의 수많은 핫스팟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 3차 세계대전과 핵재앙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증오와 야만적인 부족주의가 있어서 충분한 무기가 필요해. 북한은 온통 허풍이야.
그들은 무슨 일을 시작해도 몇 시간 안에 북한은 주차장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들은 도시를 평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재래식 포를 가지고 있죠. 북한은 비무장지대 바로 위에 7만 5천 개의 포탄을 배치했어. 하지만 한국의 최전방은 그걸 막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 그 정도로 한국의 전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북한 역시도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닐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